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마스터 프랩에서 IB 코리안 A 인강을 맡게 된 장성훈입니다. 제 이름은 이 장성훈이라는 이름보다는 카이기조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졌는데요. 제가 10년 넘게 IB 코리안을 강의하면서 여러 카페와 또 온 오프라인 그 선생님들 모임, 또 여러 가지 그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 과정에서 제 이름보다는 이 카이기조라는 이름을 더 많이 사용했었어요. 자, 또 이 과정에서 제가 이 학생들에게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되게 마음속에서 되게 품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 IB 코리안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특히 이 IB 코리안은 2016년부터 마크 스킴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전에는 어떠한 이 참고 자료가 없었어요. 특히 다른 과목들은 이 교재란 것이 딱 정해져 있는데 IB 코리안은 그런 교재가 없죠. 거기다가 학교마다 다 다양한 작품들을 공부하게 되는 그러한 특징상 이것이 하나의 통일된 어떤 강의 형태로 나타나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거기다가 인강은 더더욱더 그런 특징 때문에 나타나서 어려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또 다양하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번 기회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손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강의는요, 먼저 어떻게 학생들에게 시작했는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오해와 진실이 있었어요. 자, 학생들이 먼저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괜찮다?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어 다 쉽나요? 자, 여러분 설명이라는 단어 어때요? 설명 단어가 무슨 뜻인지 말할 수 있을까? 대부분 학생들은 설명하면 그냥 설명이 설명이죠. 설명 그냥 익스플레인 아닌가요? 자, 익스플레인은 그냥 영어를 말한 것이지 그 설명의 정의 데피니션 아니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내가 알고 있고 많이 쓰는 단어이지만 막상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보세요라고 한다면 잘 못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이 IB 코리안은 절대로 쉬운 것은 아니다. 그치? 자, 두 번째. 내가 한국에서 공부를 좀 오랫동안 했어요. 특히 어떤 학생들은 해외에 나온 학생들 중에서 한국에서 중학교 때까지 공부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또는 중학교 3학년 때 이 해외로 나와서 IB를 하는 학생도 있는데 IB를 하는 학생들을 보면 내가 분명히 한국에서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국어만큼은 내가 좀 했기 때문에 이건 되게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 IB 코리안에서 요구하는 국어의 능력과 수능 국어나 또는 특례 국어에서의 그 국어는 아예 방향이 다르죠. 그쵸? 자, 수능 국어나 이런 특례 국어 같은 경우는 일단 문제 형식이 뭐죠? 바로 객관식이야, 객관식. 객관식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또 문제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애워야 합니다. 여러분 작품을 그냥 애워서 또 많은 맞춤법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지식들을 암기를 통해서 그것을 이해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 맞는 답을 고르는 것이 이 수능 국어와 특례 국어의 특징인데요. 자, 안타깝지만 이 IB 코리안 국어는 어때요? 여러분 그냥 한 번도 보지 못한 작품을 던져주고 이걸 여러분 보고 분석하라고 합니다. 그거 가지고 3페이지 넘게 답을 써야 돼. 자,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작품을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거기서 어떻게 3페이지 넘게 글을 쓰나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학 작품 자체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 IB 코리안 A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것을 한국식 공부에 잘했다고 해서 내가 국어를 잘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렇게 IB 코리안은 그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접근 방식, 아예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하겠죠. 자, 세 번째 오해 뭐냐면 나는 그냥 책을 그래, 선생님 그러면 책을 많이 읽고 독후가 많이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책을 많이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이 IB 코리안에서 문학을 읽는데 아주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읽었던 책들이 정말 그 수준이 높은 책들이었나요? 대부분 부모님들에서 강제로 읽히거나 아니면 그냥 내 관심이 있는 분야만 읽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일이 독후감을 쓰면서 여러분들 지식을 쌓아왔다면 여러분들 이 IB 코리안 정말 쉬울 거야. 그런 학생들은 이 자리에 있지 않겠지. 지금 내 강의를 들을 여기에 있지도 않을 거야. 왜냐면 그런 친구들은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가 아무리 봐도 특히 시 같은 거 어때? 정말 그 참고서에 일일이 다 분석된 게 아니면 여러분들 그것을 분석할 수가 없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치? 거기다가 어때? 참고서에는 그 일부 중요한 것만 묻혀져 있는데 IB 코리안은 그 일일이 하나하나 모든 걸 다 해석해야지 겨우겨우 쓸 수 있는데 나는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해. 나에겐 전혀 마치 에베레스트탄과 같아. 이런 느낌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무엇이다? 바로 이 IB 코리안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또 창의적인 해석. 그렇죠. IB 코리안에서 IB 코리안뿐만 아니라 모든 IB 과목에서 말하는 거 있는 것이죠. 창의적인 해석.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는 창의적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창의란 말과 창조란 말을 헷갈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
여러분 창조는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지.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 신만 할 수 있는 거야. 신만. 우리들은 창을 해야 된다. 창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창이라는 것은 진짜 여러분들 원래 있던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다가 새로운 요소를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유용하게 우리가 쓰기 편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창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 작품에서 나와 있지 않은 내용, 또 거기서 작가가 원하는 내용이 전혀 아닌, 전혀 상관없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대로 만들어내지.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감만으로. 어떤 논리나 근거 전혀 없이 여러분들 감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 그치? 근데 이것은 창의가 아니라 창조야. 근데 여러분들은 창조를 하고 있지 창의를 하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내 생각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확실한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 주어진 텍스트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야. 이것이 바로 창인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본기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또 여러 가지 상식과 여러 가지 지식이 쌓인 상태에서 하시는 거야.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것을 하지 못하겠지. 여러분들 이것을 창의가 아니라 창조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알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과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여러분들과 많은 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 강의를 만든 거야. 알겠죠? 자, 먼저 일단 이 강의의 기본 교재가 되는 개순문. 개순말이 이상하지, 그치? 자, 개순문이라는 건 원래 무엇에 약자냐면 개념이 숨쉬는 문학이라는 그 작품, 이 제목이야. 원래 제가 약간 부끄러운 얘기지만 처음에는 이것을 개수작이라고 말할 뻔했어. 왜냐면 그 개수작이라는 말이 좀 말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입에 착착 달라붙잖아, 그치? 하지만 좀 그것이 너무 욕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개순문을 바꿨어. 자, 개념이 숨쉬는 문학. 특히 이 IB 코리아를 가르치면서 내 학생들이 느낀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 부족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아무리 설명해도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개념을 가장 중요하다. 자, 여러분 IB 코리아뿐만 아니지 모든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바로 기본, 베이직이 가장 중요한 거야. 베이직이 먼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걸 공부한다 하더라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쳇바퀴를 돌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들 이 기본이라는 것은 모든 과목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복습하고 가장 많이 연습해야 되는 단계가 바로 무엇이다? 바로 기본이다. 저는 개념을 아주 중요히 여긴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IB 코리안 제가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것은 단순히 그냥 여러분 참고서 같은 거 베껴서 만든 그런 시중에 그런 참고서 전혀 상관이 없어. 내가 완전히 새로운 거 만든 것이 아니라 IB 코리안에서, 그러니까 IB에서 제시한 IB 가이드북에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무엇을 학생들에게 함양시켜야 되는가를 그 요소를 내가 바탕으로 해서 이 교재를 만든 거야. 알겠죠?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IB 코리안 A만을 위한 세계 최초. 지금까지 여러분들 교재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지. 만약에 선생님이 학교에서 뭐 준다 하더라도 그건 뭐야?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한국에서 수능 학생들을 보기 위해서 수능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든 그런 이론서나 참고서는 본 적이 있었겠지만 그분들이 직접 만든 건 한 번도 본 적 없었을 거야. 제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들었어. 물론 뭐 저 말고도 혹시라도 만든 분이 계실 수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100명이 넘는 한국 선생님들 중에서 유일하게 저만 이 교재를 만들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저는 현재 그 IB 코리안 국제학교에서 이 IB 코리안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에요. 현지 선생님이기 때문에 현장 경험이 당연히 풍부하겠죠. 또 이 현재의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가장 빨리 알아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현장 경험을 충분히 살리고 이 변화하는 IB 코리안의 흐름을 제일 먼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 교재와 또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알려주도록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지. 그렇죠? 이제 자, 그럼 이 강의는 이 인간관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먼저 이 인간은 먼저 이 소설편과 시 수비편을 일단 나눠놨고요. 먼저 이 소설편에서는 소설의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론을 가르칠 거야. 근데 이론만 가르치면 안 돼. 왜냐면 우리는 이론을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니까 이 이론을 바탕으로 내가 쓰고자 하는 글에 좀 더 그거를 설득력 있게 좀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 이론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를 제가 자세하게 풀어주는 과정이 있을 거야. 근데 풀어서 이미 하면 안 되겠지. 그것은 일반적인 수능 강의가 똑같은 거니까 저는 이것을 반드시 우리 시험 문제, IB 코리안 A 시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풀어줄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특히 이 예제들은 그냥 내가 만든 문제도 있지만, 물론 내가 아예 작품 만든 건 아니겠지, 그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작품들과 또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예제를 반영했어요. 알겠죠? 자, 세 번째로는 제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하게 되면 학생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주요 파트, 뭐 인물, 또는 갈등, 시점, 뭐 시의 운율 이런 식으로 여러분 주요 파트별 제가 나눠서 이걸 강의에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약한 부분이 있다면 취약한 부분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강의할 수도 있겠지. 그치? 이런 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제가 만든 강좌입니다. 알겠죠? 자, 네 번째 특징으로 보면, 자, 제가 10년, 올해는 솔직히 말하면 11년째가 되는 건데, 11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교재를 만들어 계속적으로 제가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새로운 교재가 나올 거야.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찬가지로 아이비 가이드라인 학습 목표를 충분히 반영한 그런 강의가 될 것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시편은 어떻게 구성됐을까? 시, 소설, 수필편은 먼저 시는 10편으로 됐고 수필은 2편을 했어. 자, 마찬가지로 소설편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 특히 여러분 시 너무너무 어렵잖아. 그치? 이 시를 내가 정말 시가 하기 싫어서 이 리트레처를 하지 않고 랭리스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을 정도로 이 시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커다란 산처럼 보이지만 저는 시가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나중에 시를 할 때 또 말할 거야. 하지만 이 시는 여러분들이 알면 알수록 되게 재밌고 알면 알수록 되게 오묘한 그런 영역이야.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선생님 생각이죠. 선생님이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저희는 그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라고 말하겠지만 얘들아, 하지만 이 시를 여러분들이 분석하게 될 때 시는 오히려 소설보다 더 쉬운 요소가 분명히 있어.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도 역시 지금 여러분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걸 여러분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어떻게 정복해 나가시는지를 순차적으로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겁니다. 알겠죠? 자, 역시 마찬가지 수필도 마찬가지. 수필은 여러분들 되게 쉬워 보이지만 또 쉬워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또 뭐야? 애들이 쓸 게 별로 없다 그래. 그래서 이 쓸 게 없는 부분을 제가 어떻게든 채워줘서 충분히 답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이 수필 강의의 특징이다. 알겠죠? 자, 네, 역시 마찬가지로 기출문제 중심으로 예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하고 바로바로 이론을 배운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알겠죠? 자, 세 번째 보시면 자, 역시 마찬가지로 소설과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부분별로 이 부분 내가 약하니까 다시 들어야지 할 수 있도록 부분별로 제가 강의를 쪼개놨습니다. 알겠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시는 총 10강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수필은 2강,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현대의 문학사를 2강 넣었는데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물론 역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근현대 문학사를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학 작품을 좀 더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야. 알겠죠? 이분 여러분 같이 제가 강의로 묶어봤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에서 제가 마찬가지로 아이비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반영했어.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원래 여기까지가 원래 제가 첫 번째 계획이었는데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지 않을까? 강의를 듣고 나서 아니야, 그래도 우리 학생들 뭔가 필요한 게 있었을 텐데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계속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딱 하나 발견한 게 있어. 바로 우리 해외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뭐가 제일 약할까? 마치 그것이 처음 본 것 같은, 분명히 한국에서 공부를 오래 했던 학생들한테는 그게 별로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아까 설명에 하나 말했을 때 그걸 다 못했잖아요. 여러분들 맞지? 그것처럼 이 어휘가 우리 학생들 너무나 약했어. 특히 이 인물이 있어. 인물인데 이 인물 성격이 뭐라 말할 수 있을까요? 쟤 약간 얍삽해 보이는데요. 근데 얍삽하다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치? 얍삽하다가 아니라 뭔가 다른 표현, 좀 더 좋은 표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것을 어떻게 말로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 그래, 맞아. 우리 학생들한테는 역시 어휘가 약하구나. 그래서 내가 이 개념 어휘란 것을 따로 만들어 봤어. 그래서 학생들에게 문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또 여러분들 그걸 이해하고 있을 때 좀 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을 좀 문학적으로 좀 더 이 아이비 코리안 채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문학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를 제가 크게 정리해가지고 역시 강의를 만들어봤는데요. 이것은 무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주는 보너스 강의야. 제가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이 인강을 코리안 찍으면서 학생들 줄 선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만들어 본 것이, 생각해 본 것이 바로 이 개념 어휘 강의입니다. 알겠죠? 자, 이것은 소설뿐만 아니라 시, 수필 모든 문학 영역, 시국까지 포함해서 다 포함되는 그런 주요 어휘, 문학적인 용어 어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또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 공부에 또 많이 도움이 되겠지, 그치? 여러분 에세이 쓸 때도 반드시 여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에세이 쓸 때 어떻게 이 글의 성형, 이 작품의 어떤 갈래 등을 표현할까 전혀 모를 때가 많이 있잖아.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강의에 또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을까? 마찬가지로 이 아이비 코리안에서
즉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그렇지? 하나의 어떤 여러분들이 내신을 준비할 때도 여러분 시험 볼 때도 작품 분석하는 것이 시험 문제 나올 거야. 왜냐면 그것이 IB 코리안 A, 특히 페이퍼 1, 2의 시험 문제 유형이니까. 그걸 그냥 봤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잖아, 그렇지? 이럴 때 무엇이 시험에 도움이 될까? 바로 이것이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이 IB 코리안은 단지 시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내신도 준비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강의가 될 것이다. 여러분 IB 코리안 A를 듣는 모든 학생들이 이 강의를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제가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뭐라 적어놨지? IB 코리안에서 A에서 리트레처만 적어놓지 않았어, 맞지? 리트레처뿐만 아니라 랭귀지 앤 리트레처 또 셀프토도 제가 적어놨지, 그치? 이 모든 학생들이 다 기본적으로 문학이라는 요소를 배우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분 전부 다 충분히 알고 가면 당연히 도움이 될 거야, 알겠죠? 자, 근데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 바로 이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접목해서 여러분이 바로바로 연습하고 여러분 것으로 체득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구성했다. 자, 그 다음에 또 최근 IB 코리안 A의 출제 경험을 반영했어요. 왜냐면 이것이 여러분 2009년 이전에 그 IB 코리안은 되게 쉬웠어요. 특히 막 거의 그 당시만 하더라도 70% 이상의 학생들이 67점 맞았을 정도로 거의 뭐 이거 솔직히 강의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쉽게 점수 얻었던 과목이 이 IB 코리안이었는데 이게 2013년 이후부터는 많이 어려졌어요. 지금은 거의 10몇 %밖에 점수를 받지 못해. 내가 이따가 표로 보여줄게. 실제 IB에서 제공한 표로 제가 왜 이것이 이제 필요한지를 말씀드릴 거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IB 코리안에서 뭐가 있지? 그치? 여러분들 말하기 시험. 네, IOC와 IOP랑 말하기 시험 있지. 또 뭐 있지? 여러분 에세이서는 리튼 어사이먼트 WA가 있잖아, 그치? 이런 것도 전부 다 이렇게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분석해야 되는지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분석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글들도 에세이도 좀 더 잘 쓰게 되겠죠, 그쵸? 이것도 모두 다 공부할 수 있게 되는, 모두 다 준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강의다, 알겠죠? 페이퍼 1, 2도 마찬가지죠? 예, 자 아까 방금 말씀대로 왜 이 강의가 이제 학생들에게 필요해졌는가를 제가 표로 보여줄게. 이것은 실제로 IB 코리안에서 그러니까 그 IB에서 제공한 자료야.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IB에서 그 선생님들에게 제공하는 그 시험 결과가 발표가 되거든. 거기서 발췌한 거야, 알겠죠? 자, 2015년 어때요? 자, 이게 이 LA라는 것은 뭐야? L은 랭귀지 리터처 말하고 있는 거고 이 LIT가 리터처 말하고 있는 거야.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2015년 보시면 어때요? 29%, 19%. 자, 하이레벨 29%, 17%. 근데 거기에 비해서 리터처 어때요? 하이레벨 16%만 실점 받고 있네. 그치? 여기 보니까. 그리고 스탠다드 레벨도 30%인데 30% 되게 쉬워 보이는데 봐봐. 그것을 2016년 가볼까? 2016년? 자, 16%에서 15% 줄어지. 그치? 역시 30%에서 28% 줄고 있어. 자, 이것은 어떻게 될까? 올해도 어떻게 될까? 역시 더 줄었어. 갈수록 줄고 있는데 선생님 그래도 30% 이거면 좀 높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여기는 함정이 있지. 뭐가 있을까? 자, 여러분들 이 IB 코리안 안타깝지만 송도 체리익 같은 학교 있지. 그런 학교 학생들은 무려 80% 학생들이 실점 받는데 실점 80%. 너희 학교 어때? 너희 학교 지금 몇 명의 학생들이 실점 받고 있는 것 같아? 특히 하이레벨 같은 경우에는. 그치? 한 학교에 한두 명밖에 안 나오지. 그치? 그런데 한국에 있는 학교들은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 IB라는 국제학교 있잖아. 이번에 제주도에도 7개의 국제학교가 있잖아. 그렇지? 그 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학생들이 실점 받아. 그러면 그 학생들이 여기에 다 속해 있는 거야. 그 애들 전부 다 싹쓸이 하고 있는 실점을. 그럼 해외인 학생들은 마치 한 학교에 몇 명밖에 실점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야? 그 학생들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은 잘하지 못하잖아. 그치? 그럼 뭘 해야 돼?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는 해야지만 채점자 선생님들에게 더 좋은 인상을 줘서 그들의 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실세를 여러분들 단지 표뿐만 아니라 점점점 이 점수대가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또 이 낮아지는 가운데서도 이 상위권을 전부 다 누가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 학생들이 다 싹쓸이 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것을 반드시 인지해야지만 이 강의가 왜 필요한지 더더욱 알게 됐을 거야. 알겠지? 자, 그렇다면 이 강의는 과연 누가 들어야 될 것인가? 자, 잘 들어. 먼저 가장 많은 학생들은 아마 셀프토트 학생들이 들 거야. 왜냐면 셀프토트 말 그대로 혼자서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떤 책을 선정해야 될지 시작해서 어떤 거를 어떻게 공부할지 전혀 모르고 학교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맞지? 어떤 거 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필요할 거야. 그치? 자, 특히 이 학생들은 특히 여러분들 이 시간 동안 여러분 주어진 시간 있잖아. 그 주어진 시간 뭘 할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뭐래? 그냥 책만 읽어. 책만 읽어서 그래. 다 이해한 것 같아. 줄거리 내가 무슨지 알았으니까 끝나. 그러면 남은 시간 뭐해? 다른 공부하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 나중에 여러분 IOC, IOP 하는데 어떡하지 막 뭐 할지 모르다가 그냥 시험 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어. 왜냐면 내가 준비된 게 없으니까. 내가 무엇을 준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생들이 가장 이게 필요할 거야.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걸 내가 공부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지 내가 IB 코리안을 준비할 수 있겠구나 알 수 있게 되니까. 그치? 또 이뿐만 아니라 어때? 스탠더드 학생과 하이레벨 학생들 마찬가지 이것이 필요하겠지. 왜냐면 내가 조금 부족하니까. 어떤 학생들이 바로 내가 기본이 부족하니까. 기본이 부족한 학생들한테는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거야. 특히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한다 내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거 왜 그럴까? 그거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법을 몰라서 이것을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으니까. 알겠지? 여러분 제가 여기서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 그 솔루션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세 번째 바로 이 고득점 나는 7점. 이 강의를 듣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여러분 6점의 목표가 아니야. 7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은 이 강의를 들어야 돼. 알겠어? 여러분 6점 목표로 하는 이 강의 듣지 마. 나 그런 사람 필요 없어. 7점을 받겠다. 나는 7점 받고 말 거라는 그 강한 의지를 가진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들어야지 효과가 있어. 왜냐면 이 코리아는 정말 오랜 시간, 짧은 시간이 될 수가 없어. 오랜 시간 동안 충분히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강한 의지, 나는 반드시 7점 받고 말기를 강한 의지를 가진 학생들이 이 강의가 가장 필요한 거야. 알겠죠? 자, 마지막 이 얘기는 제가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정말 이건 안 할 수가 없었어. 왜냐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학생들이 모르는 걸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아이비 코리안 선생님인데 몰라. 아이비가 선생님인데 실러버스를 읽지 않고 이 가이드라인을 읽지 않아서 정말 학생들에게 엉뚱한 걸 가르치거나, 아니면 제일 안타까운 경우는 자기가 코리안 선생님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에서 코리안 가르치라 해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 문화 자체도 모르고 이론도 모르고 무엇을 가르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한국 선생님이 되신 분들이야. 이런 분들은 정말 제가 정말 죄송한데 선생님, 좀 이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어떤 것을 아셔야 되는지, 아이비 코리안이 과연 무엇인지를 좀 아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지도해주면 정말 감사드리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선생님께서 만약에 학생들을 잘못 지도하게 되면 선생님들은 물론 그것이 하나의 시행착오일 수는 있겠지만, 그 시행착오가 오래되면 학생들은 무슨 죄가 있나요? 그쵸? 학생들은 좀 이것을 좀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때 선생님들이 먼저 이걸 보시고 내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선생님이 계시면 그 학생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비 코리안을 했는데 내가 어떤 것을 가르쳐야 잘 모르는 초보 선생님께서 반드시 강의를 들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많은 도움을 받기를 제가 간절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 강의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인가. 자, 강의는 봐봐. 먼저 이론을 학습하고 반드시 여러분 복습을 해야 돼. 자, 저는 고등학교 때 마찬가지야. 제가 고려대학교 나왔는데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태도는 복습이야, 복습. 복습을 하지 않고 연습하는 것은 그건 말짱 꽝이야. 내가 공부한 거를 전혀 모르는데, 자, 그 앞에 공부할 것은 기존에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을 나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앞에 걸 전혀 몰라. 그런데 그 다음 배우면 왜? 다 까먹어. 어차피 그럼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돌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반드시 그래서 복습을 가장 먼저 복습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시간이 남는다면 그때서야 예습을 하면 좋은 거지. 그치? 물론 제가 이 강의 하면서 이 강의는 반드시 예습이 필요합니다 말을 할 거야. 그건 꼭 해야 돼.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무엇이다? 복습을 먼저 해야 된다. 복습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정 안 되면 다시 들어. 다시 듣고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걸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복습을 가장 저는 중요적인 선생님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적용 확인학습 문제 있겠죠? 제가 그 다음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수문 기자 문제 보면 제가 이론 풀고 반드시 거기다 저기 학용 문제 만들어놨어. 이걸 여러분 안 보면 안 돼. 안 보면 제가 뭐라 할 거야? 그냥 지금 강의를 멈추고 그 강의 문제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보라고 할 거야. 왜냐면 여러분 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 이거는. 왜냐면 우리는 이 이론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것은 그냥 이 이론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지식인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훌륭한 답안을 쓰기 위해서 이걸 공부하는 건데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것이 되지 않아. 알겠죠? 여러분 이론 공부하고 확인해서 풀으면 알 거야. 이론은 뭔가 쉽게 됐는데 막상 이걸 적용하려고 하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커다란 산에 부딪히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것은 적용 확인학습 문제를 풀어봐야만 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필요하다. 알겠죠? 세 번째, 먼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일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럼 여러분 질문 게시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자, 이 마스터 프랩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무엇이야? 대부분의 인강은 그냥 강의만 원웨이로 그냥 쭉 강의만 끝나. 그럼 학생들은 뭔가 질문할 때도 그 질문을 하기가 좀 애매하지, 그치? 자, 이럴 때 여러분 이 마스터 프랩 강의의 가장 큰 장점 뭐야? 바로 24시간 동안 선생님들에게 계속 피드백을 할 수 있다는 게잖아, 그치? 여러분들 뭔가 물어보면 반드시 물어봐.
반대로 제가 24시간 안에 제가 아주 특별한 아파서 쓰러져 누워서 일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제가 반드시 여러분 답을 해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 질문 게시판을 충분히 잘 활용해서 여러분 모르는 거 있으면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 자, 만약에 여러분 어휘 같은 거는 정보 여러분 그냥 인터넷에 네이버 찾아보면 충분히 나가겠지만 내용이 안 되는 건 반드시 물어봐야겠지. 그치? 알겠죠? 반드시 여러분 질문 게시판을 충분히 활용해야지 이 강의를 100%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자, 부분별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은 또 이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것이다. 알겠죠? 자, 역시 여러분 이 강의는 또 이 11학년, 특히 11학년 중에서 특히 DP 첫 번째 강의, 첫 번째 그 수업을 들은 학생들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11학년 올라가기 전 그 여름방학 때 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여러분들이 강의가 이 11학년 시작할 때 그때면 이 학교에서는 이 이론 강의를 거의 하지 않아. 선생님께서 제가 그 100분 이상의 그 IB 코리안 선생님 만나봤는데 학교에서 이 이론을 강의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셨어요. 그러면 학기는 시작하자마자 바로 작품을 배우기 시작하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먼저 듣고 난 다음에 이론을 충분히 인지하고 난 다음에 그 작품을 보게 되면 어때? 좀 더 작품 이야기가 쉬워지겠지.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 듣게 되면 그때 이미 약간 늦었어. 그러면 이제 이거 강의 들으랴 또 학교 가지 않느라 정신없어서 결국에는 이 강의를 다 완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야. 그래서 가능하면 그 DP 1학기 시작하기 전 여름방학이 가장 좋고 물론 이것을 마지막에 한번 쭉 전체적인 이론을 한번 정리하면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또 내가 혹시 내가 까먹은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그런 재확인용으로 강의도 충분히 들어도 상관없어. 왜냐면 강의가 길지 않으니까. 그치? 하지만 가장 좋은 곳은 DP 1학기가 시작되는 여름방학이 가장 좋은 적절한 시기가 될 것이다. 알겠죠? 네. 자, 이 소설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소설편은 먼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먼저 언신 텍스트를 소설하는 소설을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칠 거야. 자,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나와 있는 참고서 나오는 것은 어때? 참고서는 뭐라고 딱 적혀 있잖아. 근데 그것은 어때? 전체 내용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이 강의의 특징에서는 보면 여러분들 언신 텍스트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팁을 알려줄 거야. 이 강의를 여러분 듣고 나면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작품이라 하더라도 이 작품의 구성 단계라든가 이 작품이 장편 소설인가 단편 소설인가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 자, 또 어떤 요소가 있을까? 여러분, 소설에서 모든 문화 작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지? 바로 주제를 찾는 거야. 여러분, 주제를 찾는 게 너무 힘들잖아. 그치? 그러면 이것은 주제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가를 이 강의에서 소개해 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를 잘 들으면 주제는 이렇게 하면 찾을 수 있겠구나 라는 여러분들 모두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알겠죠? 자, 세 번째. 여러분, 소설 구성한 게 뭔지 알아? 발단, 전개, 결정, 결말. 이 말 들어봤지, 그치? 근데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작품, 처음 본 작품인데 거기다가 작품 전문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일부밖에 안 나왔어, 시험 문제, 그치? 근데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 이것이 발단인지, 전개인지, 결정인지, 결말인지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 아예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어때? 아예 접근 자체를 안 해. 그치? 근데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작품이라 하더라도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서 누구라도 이것이 발단인지 전개인지 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술을, 그런 스킬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거야. 이 강의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 알겠지? 마찬가지로 여러분 단편, 장편 어떻게 구분하지? 그치? 길이. 근데 길이만 가지고는 주어진 그 짧은 글이 단편 소설인지 장편인지 말할 수 있을까? 말 못하겠지, 그치? 근데 제가 만들어놓은 이 강의 들으시면 이렇게 하면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작품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단편 소설이다, 장편 소설이다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아니 난 정말 길이밖에 몰라서 이건 아예 시도도 하지 않고 그 누구도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아무도 못하는 것이고 아무도 아예 접근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가 있는 거야? 가치가 있는 거겠지. 그렇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강의를 잘 들으시면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알 수 있게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또 보면 이렇게 마지막에 보면 소설 스킬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구분할까? 잘 모르겠지, 그치? 아니 저 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알지? 왜 어떻게 알 수 있어? 감으로? 안 돼. 감으로 하면 안 된다고.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적절한 근거,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서 이것이 왜 소설이고 스킬인지 말할 수 있어야겠지, 그치?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이 강의 듣고 난 다음에는 이것은 이래저래서 소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래저래서 수필입니다라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거 외에도 시편은 어떻게 내가 구성되어 있을까? 시편은 있잖아. 마찬가지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언신 텍스트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가를 그 이론적인 접근법을 제가 가르쳐 줄 거야. 알겠지? 또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시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시에서
주제를 찾는 방법이겠죠, 그치? 어떻게 주제를 찾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지 시를 주제를 찾을 수 있는지 여러분 여기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알겠죠? 자,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러분들 시를 분석하다 보면 시는 정말 너무나 분량이 짧기 때문에 지침이 너무 짧기 때문에 쓸 게 별로 없어요. 너무나 내용이 짧아서 쓸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생각하지, 그치? 저는 이 시가 소설보다 쓸 내용이 훨씬 더 많다 생각해. 왜? 제가 선생님이니까 아니야.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게 되면 있잖아. 이 강의에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내용들 정말 많이 내가 만들어놨어. 여러분들 이 강의를 잘 들어서 내가 시에서 어떻게 보면 소설보다 더 많은 답안을, 더 긴 답안을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거야. 알겠죠? 그럼 파이팅! 힘내야 돼. 알겠지? 자,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역시 마찬가지로 수필. 제가 수필 분석본을 역시 시편에서 다뤘는데, 자, 여러분 수필을 그냥 감상문이 쓰는 거 아니야. 절대. 알겠지? 역시 마찬가지로 수필도 문학적으로 접근하고 문학적 용어를 사용해서 이것을 어떻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아주 논리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작품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를, 분석할 요소가 무엇인지를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강의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어. 알겠지? 자, 저는 이제 인사를 드릴 텐데 우리 다음 시간에 강의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장성훈이고요. 필명 카이조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 다음 시간에 강의를 통해서 즐겁게 또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순문, 개념이 숨쉬는 문학 IB 코리안 A 기본편을 강의하고 있는 장성원입니다. 네, 첫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간단하게 IB 코리안이라는 과연 무엇인가,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또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공부해 나갈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그런 강의가 될 것입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인트로에서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IB 코리안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런 그냥 일반적인 국어와는 한국어와는 좀 뭔가 다른 것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런 어떤 것들이 다른 것인가, IB 코리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이번 시간에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B 코리안 A란 무엇일까? 자, 보통 우리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대부분 학생들은 IB 코리안 A 중에서 리터레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있을 텐데요. 자, 사실 이 IB 코리안 A는 리터레처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자, 여기 원래는 크게 세 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IB 코리안 리터레처뿐만 아니라 IB 코리안 A 랭귀지 앤 리터레처가 있죠. 또 하나 우리 여러분들 잘 모르는 영역이 있는데요. 퍼포먼스 앤 리터레처라는 영역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 퍼포먼스 앤 리터레처를 하고 있는 학교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대부분 이 리터레처를 대부분 학교에서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몇몇 학교에서 지금 이제 떠오르고 있는 영역이 바로 이 랭귀지 앤 리터레처죠. 예,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는데요. 자, 지금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IB에서도 이 랭귀지 앤 리터레처를 좀 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부분은 랭귀지 앤 리터레처와 그 리터레처 영역에서 공통부로 나타나 있는 리터레처 영역을 중심으로 강의가 구성되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이 파트별로 크게 4개 파트가 있죠. 예, 리터레처에서. 자, 첫 번째 파트는 뭔가요? 바로 번역 문학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번역 문학이라는 것은 한국 문학이 아니라 그렇죠? 예, 해외 문학인데 그것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문학 작품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반드시 그 PLT 번역 문학 작품 목록에서 있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이거 가끔씩 이제 옛날 그 리스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자, 안 됩니다. 예, 이거 2013년에 현재 최신 버전이 나와 있고요. 2011년 버전에도 있긴 있지만 그것과 2014년 버전은 작품 수가 몇 개 빠진 거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조지 오웰의 1984라든가 이렇게 몇 개 작품들 빠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최신 버전으로 이런 PLT 그 작품 목록에 있는 작품으로 파트 1 작품들을 공부해야 합니다. 알겠죠? 자, 여기는 보통 이 파트 1을 가지고 스탠다드 레벨 같은 경우에는 2작품, 하이 레벨은 3작품을 공부하게 되고, WA라는 리튼 어사이먼트 에세이를 쓰게 되는 영역이 바로 이 파트 1에 해당하는 영역이라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파트 2는 뭐랄까요? 자, 우리 보통 상세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 전부 다 제가 그냥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에 있는 그런 내용을 그대로 제가 번역해서 가져온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 보시면 보통 단편 소설과 시, 수필 등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자, 이 파트 2에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IOC, 인디비듀얼 오랄 커멘터리라는 자기의 개인 구술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파트 2에서 배운 작품을 가지고 우리는 이 인디비듀얼 오랄 커멘터리를 하게 돼 있죠. 자, 여기서 바로 말하기 시험, 구술 시험이고, 자, 15%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 되겠죠. 여기서 맞죠? 세 번째로 파트 3에서는 단일 갈래 연구라고 해서 보통 한 장르에 해당하는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장편 소설과 시국을 많이 선정하시는데요. 물론 여기는 아주 가끔이긴 하지만
아주 정말 극소수긴 하지만 수필이나 시를 선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 장편 소설과 희곡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페이퍼 2와 시험이 직결되어 있는데 이 페이퍼 2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할 가장 쉬운 영역이 장편 소설과 희곡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 파트 3에서 장편 소설과 또는 희곡을 선택하는 학교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 학교 아마 대부분 장편 소설 선택하셨을 거예요. 자, 마지막 파트 4에는 자유 선택인데요. 자, 이것은 말 그대로 선생님께서 자유롭게 작품을 선정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 중에서는 그 셀프터트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자, 셀프터트를 하는 학생들은 제가 잠깐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여러분들 자유롭게 세 작품을 공부하게 되고 그 세 작품을 바탕으로 해서 IOP라는 여기서 인디비주얼 오랄 프레젠테이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발표하는 그런 형식으로의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15%에 해당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신경 써서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크게 4개 영역을 나눠져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IB 코리안 A에서 특히 리터레처에서 이 스탠다드 레벨 또 하이어 레벨 또 셀프 토트는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 세 가지 영역은 각각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하지만 저는 뭐 이거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특히 정말 많은 그 학교나 또 많은 학생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잘 몰라서 또는 그를 아주 옛날 정보를 가지고 이 공부를 하고 계셔가지고 정말 잘못된 작품 리스트와 잘못된 작품을 선정하시거나 또는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알아두셔야지만 여러분들 혼란 없이 아주 정확하게 IB에서 요구하는 그런 공부들을 할 수 있게 되겠죠. 특히 이것을 지키지 않게 되는 뭐가 되니까? 그렇지, 감점이 되니까. 이 감점 되게 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감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커다란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영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먼저 리터레처에서 이 하이레벨 같은 경우는 총 13작품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13작품. 그리고 240시간을 공부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그런 지시사항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IOC 같은 경우에는 그 반드시 하이어 레벨 같은 경우에는 C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스탠다드 레벨과 다르게 하이어 레벨 같은 경우에는 IOC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선생님과 IoT, 디스커션이라고 해서 선생님과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반면에 여기서는 그 앞에서 사용했던 시가 아닌 뭐 소설이나, 그러니까 뭐 우리 아까 봤던 상세 연구에서 거기서 시뿐만 아니라 소설, 수필을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시가 아닌 소설이나 또는 수필을 가지고 선생님과 디스커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이를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요소가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여기서 네스트 레벨 같은 경우에는 총 10작품을 공부하게 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150시간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최소 150시간 이상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셀프터트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레벨과 똑같은 작품군을 배우고 똑같은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학습 시간을. 그런데 셀프터트는 말 그대로 여러분 혼자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그 시간에 학교에서 그 셀프터트라고 시간을 주어집니다. 근데 그 시간에 여러분들 여러분 코리안을 공부하고 있나요? 아니죠. 예. 대부분 학생들은 그 셀프터트 하라고 주어진 그 시간에 다른 과목을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리안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정말 책만 읽고 있거나 아니면 거기서 시간 낭비할 것 같아서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밀린 과제들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계신데요. 자,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시간에 여러분 철저하게 IB 코리안을 준비하고 그것을 그런 과제들을 준비하라고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겠죠. 자, 이 시간에 제가 이런 것도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IOP 같은 경우가 IOP가 완벽하게 다릅니다. IOP 같은 경우는 자, 이 스탠다드 레벨과 하이어 레벨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이 계신 스탠다드 레벨, 하이어 레벨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작품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셀프터트 같은 경우에는 파트 4에서 두 작품을 비교 분석하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 그 자유 선택이라 했는데요. 자, 셀프터트만큼은 자유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한국 작가 목록에 나와 있는 그 작품들로만 선정해야 하는 것이 셀프터트의 한계입니다. 마찬가지로 파트 2, 파트 3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최신 버전의 작품 목록 리스트 또 작가 목록 리스트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고르셔야 합니다. 알겠죠? 또
여러분들 여기 고를 때 하나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자, 이 셀프터트 같은 경우에는 IOC 시험에서 IOC 시험은 여러분들이 그냥 학교 선생님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IB 이용해서 매년 이 IOC에 대한 문제들이 매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각 갈래별로 5문제씩 나오게 되어 있고요. 보통 이 상세 연구는 2작품을 공부하게 되어 있으니까 보통 C 단편 소설을 공부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C 5편, 또 수필에 해당하는 문제 5편, 10개의 문제 여러분들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 10개의 문제 중에서 각 학생별로 2문제가 랜덤으로 출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시험 당일날 그 랜덤으로 출제된 그 2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골라서 거기에 대한 답을 10분 동안 말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사전에 여러분들 문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문제 받고 난 다음에 그 10문제에 대한 여러분 준비를 사전에 미리 하셔야겠죠. 그래야지 그 주어지는 시간 20분 동안 여러분 뭐 할 수 있을까? 그 주어진 20분 동안 여러분들은 내가 이미 사전에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지, 그 주어진 20분 동안 여러분 그제서야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막 이렇게 작품 분석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사전에 미리 충분히 작품이 다 분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 분석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20분 동안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자, 이것은 셀프터트뿐만 아니라 스탠더드 레벨, 하이어 레벨 학생들도 다 똑같은 경우죠. 물론 스탠더드 레벨, 하이어 레벨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미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품군을 어떤 작품을 할 것인지를 학교에서 미리 정해주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작품. 여기서 10작품, 13작품 말씀드렸는데요. 이 작품이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네. 여기서 말하는 작품이라고 해서 여러분, 한 작품이, 그냥 딱 한 작품이 아니에요. 알겠나요? 여기서 말하는 한 작품이라는 것은요. 자, 장편 소설 같은 경우와 희곡은 그 한 작품, 뭐 예를 들어 당신들 천국이다. 그럼 그 한 작품이 꼭 한 작품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편 소설 같은 경우에는 한 작품이 아닙니다. 알겠죠? 여기는 IB 마찬가지로 한국 작가 목록 리스트에서 여러분들이 거기 나와 있는데요. 자, 단편 소설 같은 경우에는 최소 5편, 그래서 8편 정도의 단편 소설을 한 작품을 칩니다. 마찬가지로 수필도 마찬가지죠. 수필도 최소 5편에서 10편 정도의 작품을 한 작품을 치는 것이죠. 자, 시 같은 경우에는요, 무려 15편을 한 작품을 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파트 2에서 시 한 작품, 그리고 단편 소설 한 작품을 배운다면 말 그대로 시 한 편, 단편 소설 한 편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 15편. 마찬가지죠. 이것도 한 작가의 시 15편을 공부하는 거 알겠죠? 여러 작가의 작품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알겠죠? 또 마찬가지죠. 자, 단편소설도 5작품 마찬가지죠. 5작품, 8작품을 한 작가의 5편, 8편 이상의 단편소설을 공부하셔야지만 이것을 여러분들 한 작품으로 친다는 거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알겠죠? 혹시 이거를 선생님 우리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저는 잘 몰랐어요. 하면 지금 이 시간 알았으니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선생님이 잘못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이거 선생님 학교에서 제가 말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한국 작가 목록 리스트에 거기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IB 위원회에서 정해져 있는 그런 작품의 하나의 기준이 있게요. 여러분 반드시 이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또 여러분 반드시 세계 시대, 서로 다른 세계 시대를 해서 작품을 골라야 합니다. 알겠죠? 모두 다 똑같은 20세기 또는 21세기에서 작품을 다 고르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반드시 세계의 서로 다른 시대. 보통 그래서 고전이 하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건 여러분 반드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IB에서 나오는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거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따라야 합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IB 콜에 말하는 이 문학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문학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문학은 뭐가 떠오르겠지? 문학 그냥 재미없는 거요. 그냥 글로 쓴 여러 가지 그냥 예술작품 아닌가요? 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야, 그렇게 말해도 크게 다른 건 아니야.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시험 문제 나오진 않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이것의 목적은 무엇이며, 자, 이것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두려 하는 것이죠. 이걸 마치 암기하듯이 암기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냐. 알겠지? 여러분들 이것을 이해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문학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사상이나 감정을 뭘로? 글로 쓴 하나의 예술 활동이다. 그래서 뭐라 한다? 문학이란다. 그렇다면 이런 문학을 왜 할까? 왜 문학작품을 쓸까? 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왜 이 문학작품을 왜 쓰는 것일까? 목적입니다. 목적. 저 문학의 목적이란 바로 문학의 목적이란 독자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바로 문학의 바로 목적이다. 알겠나요? 자, 우리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작가는 여러 가지 글을 씁니다. 자,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어떤 인간의 심리, 인간의 어떤 그 슬픔, 분노, 기쁨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이용해야겠죠. 또 교훈을 주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태도이다. 특히 이 시대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다운 삶이다. 라는 작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문학의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학의 목적에 맞게, 작가가 그 글을 쓴 목적에 맞게 그것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이 어떤 우리에게 어떤 요소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고 어떤 요소가 우리를 통해서 그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찾아봐야 하겠죠. 알겠죠? 자, 이것을 여러분 몇 번 제가 또 말씀드릴 거니까 반드시 이 부분 알아두셔야 합니다. 제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큰 글자로, 노란색 글자로 제가 표시해 놓은 거야. 알겠지? 그래. 자, 그 다음에 이런 보통 이 문학에는 소설, 수필 같은 그런 문학들이 있겠죠. 또 시 같은 갈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문학에 크게 산문과 운문이 있는데요. 이 산문에서는 소설과 수필만 있는 것은 아니죠. 여기는 사실은 여기는 설화, 우리가 옛날 이야기, 신화, 전설, 민담 같은 옛날 이야기도 있고 또 우리가 희곡과 시나리오 같은 것도 있지만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들은 소설과 수필, 특히 페이퍼 1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는 대부분 소설과 수필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장 대표적인 산문을 보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운문에서는 지금 우리가 대부분 현대시만 시험 문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시를 보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비문학. 지금 우리는 분명히 리터레처인데요. 왜 비문학을 알게 될까? 자, 이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자, 비문학에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문학과 함께 다른 반대 파트로 비문학엔 특히 세 가지의 갈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먼저 배우고 난 다음에 제가 좀 이따가 왜 우리가 비문학을 배우는지 말씀드릴 거 알겠지? 지금은 잠깐 의심을 접어두고 일단 들어봐. 알겠지? 자, 먼저 설명문. 여러분, 설명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설명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우리는 제가 인트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그것을 느낌으로 알고 있지만 그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정의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설명이란 뭐죠? 바로 대상을 알기 쉽게 풀어 써주는 것을 우리는 설명이라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설명문이라는 것은 그렇죠. 바로 대상을 알기 쉽게 내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독자가 알기 쉽도록 풀어 쓴 글이 바로 무엇이다? 설명문이라 할 수 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비문학 관련해서는요, 바로 논설문 있어요, 논설문. 자, 논설문 여러분 많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맞죠? 논설문 뭔가요? 바로 자신의 의견 또는 주장을 무엇을 목적으로? 그렇죠. 설득을 목적으로. 설득을 목적으로. 어떻게 논리적으로 쓴 걸 뭐라 한다? 바로 논설문이 한다. 그렇죠. 자신이 주장, 즉, 무엇을 목적으로? 설득을 목적으로 논리 쓴 걸 바로 그것을 우리는 논설문이라 한다. 자, 세 번째는 바로 기사문. 여러분, 기사문이란 말 들어봤죠? 기사문. 근데 기사문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사, 그냥 신문 기사인가? 방송 기사? 뉴스에 볼 수 있는 것들, 신문 볼 수 있는 것들. 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비 코리안에서는 그렇게 알아주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과연 기사문이란 과연 무엇일까? 제가 한번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좀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기사문이란, 자, 먼저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나요? 이 사건? 이 사진 뭔지 잘 모르시죠? 잘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아주 참혹한 사건이었죠. 아주 옛날에, 아주 벌써 7년, 8년 됐네요. 자, 9.11 사태. 들어본 적 있으시죠? 9.11 사태. 네, 맞습니다. 이것은 9.11 사태의 그 사진을 제가 찍어본 거예요. 자, 이 9.11 사태를 우리가 알고 있는 9.11 사태는 보통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나요? 그쵸? 테러. 9.11 테러. 야,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어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정말 무고한 시민들이 수천 명이 희생당한 그런 아주 참혹한 사건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의 주범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슬람계에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자, 이것은 이슬람계에서는요, 이렇게 반응했어요. 아, 이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이것은 바로 미국과 서구 세력의 조작된 사건이다. 이걸 빌미해서 사담 후세인을 살해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아주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썼어요. 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의 기사에서는 거룩한 희생이다. 성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많은 사람이 정말 무고한 죄를 짓지 않은 정말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왜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성전이라 했을까?
거룩한 희생을 했을까? 자, 물론 여기서 지금 자세하게 말씀드릴 없겠지만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아주 몇 년 전에는 그 영국과 미국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란에 있었던 그 어떤 공장을 그냥 폐 공장을 마치 그 생화학 무기, 바이오 무기라고 무기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그들이 이렇게 세계 언론을 만들어 조작한 다음에 결국에는 거기를 공격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이란에 있던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역시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수십만 명이 희생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영국과 미국은 그 이란으로부터 유전, 석유를 빼앗아가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하더라도 자, 아무튼 그 사람들은 무고하게 희생했는데 왜 이것을 그렇게 발견했을까? 자,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에 자, 이거 뭔지 아시나요? 역시 사진은 정확히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혹시 뭔지 아시나요? 예. 자, 이분은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이시죠. 그렇죠? 자, 이분은 바로 윤봉길 의사입니다. 자, 윤봉길 의사 누군지 몰라? 이런 야, 윤봉길 의사 모르면 어떻게 해? 자, 상해 헝코 공원에서 도시락 폭탄으로 맞죠? 일본의 주요 인사들을 사살하고 결국 25살에 아주 꽃단 나이에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진 그런 우리나라의 아주 독립 투사인데요. 자, 이분을 자, 일본에서는 뭐라 했을까? 그렇죠? 폭탄 테러범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정말 그 당시 아주 일본에서는 아주 중요했던 사람들이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들을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라 그러죠? 독립투사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 입장 보니까 좀 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래. 먼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으니까 그들이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들이 우리나라 정신대 강제징용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를 괴롭혔으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독립을 위해서 그들을 없애서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그는 25살의 그 어린 이 청년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갖다 바쳤으니까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때는 거룩한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이것을 폭탄 테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기사문의 특징이 뭔지 아시겠나요? 그렇습니다. 이 기사문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사문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하는 글이라고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사문이라는 것은 사실과 정보가 있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바로 기자의 의견으로 재구성한 글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기사문이다.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기사문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기사문을 왜 설명문과 논설문, 이 비문학을 왜 알아야 될 것인가? 자, 먼저 이 비문학의 목적을 알아볼게요. 비문학이라는 것은 자, 문학이 아닌 것이 비문학이니까. 자, 문학은 아까 목적이 뭐였죠? 독자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인데 그럼 문학이 아니니까 감동을 주지 않기 위한 글인가요? 아니겠죠. 자, 비문학의 목적은 바로 독자에게 어떤 정보와 사실을 선택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것, 알려주기 위한 것이 바로 비문학의 목적이다. 알겠죠? 선택적으로 작가가 또는 그 출제자가 글을 쓴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 자신이 좋다고 자신이 긍정적으로 여기는 부분을 독자에게 선택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비문학의 목적이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문학을 공부하고 그러는데 왜 비문학을 알아야 하는 것인가?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내가 여러분들 왜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는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말씀드렸는지 설명할 시간이겠죠. 자, 비문학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이 IB 코란에서 이 A에서 답안지는 출제자 선생님께 원하시는 답안은 비문학적인 접근으로 문학적인 작품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비문학과 뭐였죠? 대상이 알기 쉽게 우리 출제자 선생님들에게 보기 편하게 그분들에게 그 시선에 그 위치에 맞게끔 그분들이 원하는 식의 글을 써야 돼요. 또 어떻게? 논설문. 내가 이 글을 분석했는데 내 말이 맞다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분석이 맞아요라는 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득을 목적으로 써야 합니다. 또 어떻게? 자, 여러분들 그 텍스트라는 주어져 있는 지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그 사실과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내 의견으로 재구성해서 쓰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IB 코리안 A의 페이퍼 1, 2 답안들이다. 알겠나요? 자,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바로 비문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문학적인 작품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감으로 여러분들 그 불명확한 애매하고 수상적이고 전혀 맞지 않는 물론 가끔 맞을 때가 있겠지만 거의 정말 얻어 걸리는 식의 감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와 있는 거죠. 알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어디에? 바로 IBO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정확하게 나가지 않지만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 맞게 해석해서 우리의 실력에 맞게 제가 해석하고 적용해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주고 있는 것이야. 알겠죠? 자, 10년 동안 이 IB 코리안을 가르치면서 이 영역대로 가르쳐서 절대로 여기서 실패한 학생이 한 명도 없었어.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해서 IB 코리안에서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될지를 간단히 알아봤어요. 또 그리고 우리가 문학이란 또 비문학이란 또 이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문학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요소를 할 수 있는 소설. 자, 이번 강의는 소설의 첫 번째 강의였죠. 그렇죠? 소설에서 어떤 것들을 분석해야 되고 어떤 것을 이해해야지만 소설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 접근할 수 있는가, 또 우리가 분석해낼 수 있는가를 다음 시간부터 아주 철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소설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물이거든요. 자, 인물은 전체 영역 중에서 40%를 차지할 줄 아주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인물을 먼저 분석하는 연습을 2번에 걸쳐서 공부하도록 할 것입니다. 알겠죠?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인트로도 말씀드렸죠? 예습 철저, 또 복습 철저.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습과 복습 철저히 하셔야지만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아주 효과적인 강의가 될 것입니다. 알겠죠?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